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얘기는 주가의 고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순히 어떤 종목을 지금 사냐 마냐가 당연히 수익에는 직결되는 문제이겠지만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몇 가지만 이해하면 내가 얻은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식을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전히 더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 AI 버블이 일어나서 붕괴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시대와 비교하는 분들도 많은데 닷컴 버블 때는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고 이번에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근거가 있는 상승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의 상승이 무한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높은 가격에 사고 싶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야만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실적이 계속 상승하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을 따라가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로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무리 이 회사의 실적이 100배, 1000배 커졌다고 해도 아무도 그 회사를 매수하지 않으면 절대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업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싼 순간이 발생을 하고 그 싼 순간에 저평가돼 있다면서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적이 계속 성장해도 주가가 무한히 오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래 실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향후 이 기업의 가치가 10배, 20배, 100배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은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예측이 다르거든요. 또한 이 전망이라는 건 수시로 바뀝니다. 어떤 업종이 힘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상승할 때는 마치 무한히 계속 성장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피크아웃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전망이 맞아서 실제로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의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년 뒤에 2배 상승할 확실한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매수를 하시겠죠. 수중에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출도 다 받았으면 어떡하죠? 정말 믿음이 확고하다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베팅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확실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라는 게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고 상승하더라도 왔다 갔다 출렁거리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영끌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베팅했는데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설사 끝까지 확신하고 믿고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걸 다 넣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어요. 확실한 종목을 신이 알려줬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조 단위의 돈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수 자금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종목도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고 나면 결국에는 매수세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매수세가 멈추게 되면 결국 주가는 매도자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가가 20배, 30배 상승했어요.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 뒤늦게라도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네? 차라리 조금 덜 오른 종목을 찾자 라면서 대체재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체재를 매수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시장의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들어올 매수할 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이유가 어떻든 실적이 받쳐주든 고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암호화폐를 위시한 NFT 같은 가상화폐 자산이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더 큰 바보 이론에 대해서 인용을 했었거든요.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더락이라는 NFT인데 그냥 이미지 쪼가리일 뿐인데 30억에 팔렸단 말이죠. 왜 30억에 팔릴 수가 있었냐면 처음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계속 올라갔잖아요. 100만원에 산 사람이 300만원에 팔아서 200만원을 벌고 500만원에 사서 1억에 팔아가지고 9,500만원을 벌고 완전 돈 복사였죠. 33억에 사서 50억에 팔면 되잖아 라는 심정이었겠죠. 이게 바로 더 큰 바보 이론인데요. 이것의 본질적인 가치나 전망을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잠깐 사서 먹고 나와야지 이런 심리로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초단위나 분단위를 다투는 단타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긴 기간이나 너무 큰 폭을 먹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고점에 물리게끔 만드는 행동입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동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면서 중간에 매수한 거는 요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실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전망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오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모멘텀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매수를 하고 시세 차익을 본 거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따지지 않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엔비디아를 사든 이더락을 사든 뭘 사든 간에 잠깐 먹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더라도 최소한 이게 어떤 좋은 전망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을 먹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다 빨아들이고 나면은 이 종목에 고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고점은 도대체 어떻게 넘을 수가 있는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닷컴 버블 당시에 거의 1000% 가까이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 이후에 14년 동안 행보하다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이 버티다가 또 추가 하락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못 버티고 마이너스 70% 80%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면 수익이 될 거야 라고 확신하셨던 분들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국에는 지쳐서 매도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수한 사람들의 평단가가 이 부분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손바뀜이라고 하는데요. 평단가가 여기 부분에 형성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위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 구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상승할 때마다 본전 오면 팔고 본전 오면 팔고 본전 오면 팔고 매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모두 이겨야만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트롤라니는 부안해동파에서 신중파로 주식이 옮겨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정고점을 무난하게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주가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 왔어요. 주기적으로 계속 주도주를 바꾸면서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만 이 기본 개념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지 매매의 판단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